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러 이펙트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완전히 블러가 적용된 이미지까지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이를 위해서 두 개의 텍스처를 사용하는 멀티 텍스처링 기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러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양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일반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사각형 메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런 네모 모양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원이나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얘를 일반화시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역시나 폴더 위젯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렌더링의 기본 요소인 프리미티브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구성하는 방식인 메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적인 사각형 형태의 플레인 메쉬, 그리고 원형의 서클 메쉬, 구형의 스피어 메쉬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가 렌더링의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림을 그리는 기본 단위인 프리미티브, 그리고 물체를 구성하는 메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을 계속 렌더링하는 오픈GL ES는 하나의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점, 선, 면을 위한 삼각형의 세 가지 모양의 프리미티브를 가집니다. 프리미티브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되었듯이 오픈GL ES에서 정점 정보를 어떤 식으로 엮어서 그림을 그리는지를 정의한 것입니다. 점과 선은 당연한 것이고 면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을 사용합니다. 이 삼각형은 사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GL ES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위해서 가장 단순한 모양인 삼각형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효율성을 위해서죠. 실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정점들의 리스트와 프리미티브의 타입을 GPU로 넘겨주게 되죠. 이때 프리미티브의 타입을 보고 정점의 리스트들을 어떤 순서로 엮어서 그림을 그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그 점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을 GL 포인트라고 주면 되는 거죠. 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GL 라인즈는 순서대로 0, 1, 2, 3번 정점을 주면은 0과 1, 2와 3을 그냥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라인 룹은 0에서 1, 1에서 2 순서대로 첫 점과 끝점을 계속 이어나가고 마지막에는 0번과 4번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GL 라인 스트립은 라인 룹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앞에서 준 정점의 마지막 정점이 뒤에 준 정점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쭉쭉쭉쭉 이어주는데 룹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즉 최초의 정점과 마지막 정점을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라인 스트립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라인을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트라이앵글을 그리는 방식이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GL 트라이앵글즈는 똑같아요. 얘나 정점 삼각형을 그릴 때는 정점 3개가 필요하니까 순서대로 정점 3개씩 엮어서 삼각형을 하나씩 그려 나가는 겁니다. 점 3개에 삼각형이 하나씩 나오니까 계산하기도 편하고 모양을 잡기도 편하죠. 반면 같은 정점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되니까 메모리의 사용량이 조금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GL 트라이앵글 스트립이라는 놈은 처음 3개의 정점 0, 1, 2를 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1과 2를 재활용해서
다음에 정점 하나를 더 줘서 1, 2, 3으로 또 새로운 삼각형을 만듭니다. 2와 3을 재활용해서 4번 정점을 줬을 때 2, 3, 4로 또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얘보다 삼각형 2개 만드는데 얘는 정점이 6개가 필요하지만 얘는 정점이 4개만 필요하면 되죠. 하지만 이 정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 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쭉 연결되는 모양을 말합니다. 즉 0번 정점, 처음 준 정점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삼각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0, 1, 2로 최초 삼각형을 만들죠. 그 다음에 0과 마지막 정점인 2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정점 3번하고 연결해서 0, 2, 3으로 삼각형을 만듭니다. 다음 0과 마지막 점점 3을 이용해서 4번 정점, 새로운 정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0, 3, 4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트라이앵글 펜 방식입니다. 얘는 0번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얘로 그릴지 얘로 그릴지는 입체 도형, 그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삼각형은 다면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즉 모든 다면체는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메쉬 역시 삼각형들의 연결로 만들어지는 그물입니다.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리는 방식이 있지만 어떤 방식이 내가 그리고 싶은 모델의 최적 일지를 찾아내는 것 역시 개발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을 그리는 방식을 활용해서 오픈GL ES에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즈로 그리는 방식은 간단하죠. 0, 1, 2, 3, 3개의 정점을 줘서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3, 4, 5 정점을 줘서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 2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드는 방식이죠. 다만 0번과 3번, 2번과 4번이 같은 점을 말하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 메모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도형, 붙어있는 도형 다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라이앵글 스트립은 0, 1, 2를 줘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1번과 2번 끝 두 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점 3번하고 연결해서 또 새로운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0, 1, 2, 1, 2, 3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정점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번 정점의 위치가 1번과 2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얘가 여기 있으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자, 트라이앵글 펜은 0번 정점과 마지막 정점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0, 1, 2로 삼각형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0과 2를 사용해서 새로운 정점 3과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정점의 위치가 0번 위에 3번이 있고 얘는 1번 위에 3번이 있죠. 이렇게 정점의 위치에 따라서 스트립을 사용할지 펜을 사용할지를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GL 트라이앵글 스트립 하고 GL 트라이앵글 펜은 사각형을 그릴 때 필요한 정점의 개수가 4개 동일하죠. 즉 메모리 효율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점의 위치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점의 위치에 따라서 즉 오브젝트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트라이앵글즈 같은 경우는 정점의 개수가 6개 1, 2, 3, 4, 5, 6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보다 더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정점의 순서대로 삼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식이죠. 단순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모델을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정점 정보들을 모아서 잘 연결해서 그리고 싶은 오브젝트를 만든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 정점 정보들을 잘 모아서 그물망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메쉬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 혹은 그 형태를 메쉬라고 표현합니다. 또 정점을 움직여서 이 정점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혹은 다양한 형태의 폴리곤을 구성하기 위해 만드는 그물 모양의 정점 데이터를 메쉬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3 by 3 형태의 사각형으로 구성된 메쉬입니다. 이 사각형 메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메쉬죠. 위에서도 계속 설명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요 그림을 보시면은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3 곱하기 3 9개가 있죠. 좌상단부터 0번 정점이 있고요. 1, 2, 3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4, 5, 6, 7 쭉쭉쭉 가죠. 제일 마지막 정점은 15입니다. 이렇게 3 by 3 3x3의 사각형 메쉬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점이 4 곱하기 4개가 필요합니다. GL Draw Arra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0, 4, 1, 1, 4, 5, 1, 5, 2, 2, 5, 6 뭐 이런 식으로 총 3x3개의 사각형을 그리도록 정점을 리스트해서 쭉쭉 보내주면 됩니다. 반면 GL Draw Element로 그리기 위해서는 정점 16개, 4 곱하기 4, 16개와 인덱스, 삼각형을 하나 그릴 때 필요한 인덱스 3개. 그러니까 여기도 3개 해서 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6개의 인덱스가 필요하죠. 사각형의 개수는 3 곱하기 3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6개의 인덱스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삼각형을 그리는 순서는 얘 먼저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쭉쭉쭉 그려주게 됩니다. 이 그림은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 메쉬로 그려진 그림이고요. 정점 애니메이션을 벌텍스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시입니다.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펙트 중에 하나로 페이지 컬이라고 하죠. 책장이 넘어가는 듯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30 by 30, 총 961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면이 크지 않은 휴대폰 크기 단말을 위해서는 이 정도 크기의 메쉬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지금은 해상도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하면 깍두기가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촘촘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아주 테두리가 부드럽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쉬는 크기가 클수록 촘촘하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연산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벌텍스 쉐이더는 각 정점마다 얘는 961번씩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겠죠. 항상 적당한 크기의 메쉬를 결정하는 것 역시 개발자의 역량이고 또한 디자이너의 역량입니다. 만약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성능이 잘 안 나오거나 오브젝트 표면이 거칠고 깍두기가 많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오브젝트의 메쉬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 그림은 프리미티브 타입이 GL 라인 스트립입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렌더링 할 때 프리미티브의 타입을 바꿔서 보는 것은 아주 흔한 방식이죠. 라인에 입혀지는 색깔은 텍스처에서 따온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의도했는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죠. 자, 오브젝트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서 문제점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브젝트가 다 그려진 모습만 봐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메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정점의 위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메쉬의 연결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간혹 인덱스에 이상이 있거나 순서가 잘못돼서 엉뚱한 정점끼리 연결돼서 삼각형이 이상하게 그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디버깅 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메쉬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피소드 7번 벌텍스 애니메이션에서 사각형 메쉬 만드는 함수를 하나 구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폴더 위젯에 구현했지만 나중에 GLS 오브젝트 클래스로 옮겨줬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폴더 위젯 프로젝트죠. GLES object.h 함수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있죠. create plain mesh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필요한 파라미터는 메쉬의 width, height 그리고 resolution 두 가지. 그죠? 사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결정해주는 width와 height 그리고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몇 개씩 쪼갤 건지 결정해주는 두 개 변수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타입이 이런 식으로 create plain mesh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죠. 자, 600 얘를 사용하는 대로 가보시면 surface changed에서 플레인 메쉬를 만드는데 크기는 600 곱하기 400으로 하고 가로 세로 두 개씩 쪼개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해 줬었습니다. 함수 어떻게 구현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GLES object.cpp로 가보시면 create plane mesh라는 함수가 있죠. 자, 벌텍스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레졸루션에 각각 1을 더해서 가로 세로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벌텍스와 텍스처 코디네이트 개수는 벌텍스는 인자가 XYZ 3개가 들어가니까 벌텍스의 개수 곱하기 3 텍스처는 ST 2개 좌표값이 들어가니까 벌텍스 개수 곱하기 2 해서 어레이를 만들어 줬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프 위스 하프 하이트 해가지고 얘는 왜 필요했었죠? 정점의 위치가 중심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밀어줬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구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좌상단부터 정점의 위치는 쭉 만들어주고 인덱스를 구할 때 좌상단부터 0, 1, 2, 3, 4, 5 해서 계속 인덱스를 넘겨줬던 방식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정점 좌표들 하고 텍스처 좌표, 그리고 인덱스 좌표까지 VBO 만들어서 넣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메쉬가 600에 400 크기에 두 개로 쪼갰었는데 여기를 100개씩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트라이앵글즈가 아니라 CL 라인 스트립으로 해서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100 by 100개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다 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선으로 그려진데 선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다 표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블러 애니메이션하고 폴딩되는 벌텍트 애니메이션이 다 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재밌네요. 자, 이제는 사각형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메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차량 계기판 모양인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요즘은 차량 계기판도 그래픽으로 많이 만들죠. 예전처럼 아날로그 하드웨어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그래픽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메쉬가 필요하겠죠. 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원형의 오브젝트를 입혀서 거기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배치해서 그려도 돼요.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원형의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
정점의 위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원을 몇 개의 작은 원으로 쪼갤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에서는 n개로 일단 쪼개볼까요? 그리고 원을 몇 등분으로 이렇게 쪼갤지도 생각해 봅니다. 360도를 몇 개로 쪼갤지 계산하면 이 하나당의 앵글이 나오겠죠. 각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 기입하는 원을 일단 100개로 쪼개고 3개의 작은 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100 곱하기 3개의 메쉬 404개의 정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각 정점의 위치는 요런 공식을 따지게 됩니다. 평면이니까 z값은 고정값이 되겠죠. 원들 사이의 거리는 몇 등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즉 n분의 라디우스가 됩니다. 반지름을 몇 등분으로 나눴는지를 나눠주면은 요 작은 각 원들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라디우스 옵셋이라고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x번째 동심원의 반지름은 이 라디우스 옵셋이 x개가 있는 것이겠죠. 이 라디우스라는 값이 바로 그 몇 번째 동심원이냐를 표현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옵셋 하면 이 각 동심원들의 반지름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앵글은 몇 등분으로 쪼갰느냐 인 거죠. 앵글 옵셋은 360도를 몇 등분으로 쪼갰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앵글이라고 표현되는 값은 몇 번째 각인 거니, 즉 n번째 각이면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앵글 곱하기 앵글 옵셋 하면 여기서부터 몇 도까지 간 선이니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정점의 각은 그래서 앵글 곱하기 앵글 옵셋에 x좌표니까 코사인, y좌표니까 사인. 그래서 코사인 요렇게, 사인 요렇게, z는 고정값. 이렇게 해서 각 정점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공식을 활용을 해서 원형 메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LS 오브젝트.h 파일에 함수 원형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GLES 오브젝트.h에 한번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create circle mesh라는 함수입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그리고 앵글을 몇 개로 쪼갤 건지, 그리고 라디우스를 몇 개로 쪼갤 건지를 결정해주는 인자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실제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여기에 만들어 줍니다. 자, 먼저 각 인자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줘야 되죠. 반지름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만들죠. 디버그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함수에서 라디우스 값이 0보다 커야 돼. 당연하죠. 0보다 커야 돼. 그리고는
종료하면 안 되니까 라디우스를 이렇게 위스의 반으로 그려줍니다. 위스의 반으로 해주면은 옆으로 길게 된 거는 위아래가 잘린 원이 나오겠네요. 그죠? 뭐 여기는 하이트의 반으로 해주든 편하신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슬라이스 앵글 각을 몇 등분으로 쪼갤 거야? 두 개로 쪼개면 위아래 반원만 나오겠죠? 즉 원이 안 만들어지고 선이 만들어지겠죠?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3개보다 작으면 즉 3개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3개보다 작으면 메시지를 또 던져줍니다. 넘버 오브 앵글 슬라이스의 개수는 이보다는 커야 돼. 이보다는 커야 돼. 라고 경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앵글을 3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최소한 2개는 돼야 되는 거죠. 2개는 돼야 안에 하나, 밖에 하나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원만 그려지는 거죠. 역시나 둘보다 작게 들어오면 메시지를 날려주죠. create number of radius 1보다는 커야 돼. 2개 이상이어야 돼. 라고 말해주고 2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점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먼저 사각형 메쉬와 마찬가지로 정점들과 텍스처 좌표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를 정의하고 각 정점들의 값을 계산해 줘야겠죠. 그 전에 변수들을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앵글 옵셋은 뭐예요? m 파이 m 파이가 파이는 180도죠. 360도는 m 파이 2 이거를 슬라이스 앵글 값으로 나눠주면 한 각도당 사용되는 앵글 옵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우스 옵셋은 쉽죠. 라디우스 반지름을 슬라이스 라디우스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number of vertex의 개수는 슬라이스 앵글에 1을 더하고 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사각형하고 똑같죠. 벌텍스의 개수는 벌텍스 어레이는 number of vertex x, y, z를 곱해주면 되고요. 텍스처 코디네이츠는 number of 텍스처 st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단위 각도값, 단위 반지름값, 단위 각도값, 단위 반지름값, 벌텍스 어레이, 텍스처 코디네이터 어레이 다 구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점들의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반지름 인덱스는 0에서 동심원의 개수만큼 넘어가면 되고, 각은 0도에서 각을 쪼개는 객수만큼 돌아가면 되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각 동심원에 위치하는 정점들을 계속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인덱스는 0, 그리고 텍스처 인덱스도 0. 그래서 어레이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y, z 값도 구해보고요. 사실 z 값은 고정이죠. 고정입니다. 일단 라디우스부터 차근차근 따라 들어갑니다. 동심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동심원위에 있는 정점의 개수들을 쭉 따라 그리고 다음 동심원으로 넘어가서 정점을 쭉 따라 그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우스 먼저 그려주고 for 앵글은 역시 0부터 앵글이 슬라이스 앵글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앵글을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죠. 자, 먼저 포지션 X는 공식이 있었죠. 코사인 앵글 곱하기 앵글 옵셋 곱하기 라디우스 R 곱하기 라디옵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포지션 Y는 뭐예요? 사인 이 값이 되겠죠. 포지션 Z는 뭐예요? 그냥 원점에 잡아두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로팅 함수이기 때문에 포지션 X 값이 아주 작은 값이면 포지션 X는 그냥 0 값을 써주세요. 에필론 아닌가요? 자, 아주 작은 값, 포지션 X의 절대값이 어떤 아주 작은 값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선언을 해 줍니다. 이 엡실론 값은 gls 오브젝트 헤더 파일에 상수로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 있다. const 플롯 해서 얘는 0000001 정도? 이거보다 작은 값 나오면 그냥 0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즉 포지션 x 값이 플로팅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값이 아주 작은 값보다 작게 나오면 그냥 0으로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얘는 y에서도 똑같겠죠. 엡실론이면 y도 그냥 0으로 처리해 주세요 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벌텍스 정점의 좌표에 각각 x, y, z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원형에다가 딱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 포지션 x, S축은 x에다가 라디우스를 더한 값을 어떻게 하느냐? 라디우스의 반지름의 2배로 나눠줍니다. 자, 정점 좌표는 화면의 중앙이 원점이죠. 근데 텍스처 좌표는 좌하단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옮겨줘야 되죠. 때문에 현재 포지션 x 값의 라디우스만큼 당겨줘서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 y 값도 역시나 그만큼 라디우스만큼 당겨줘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텍스처 좌표가 완성됩니다. 텍스처 좌표는 항상 이 정점 좌표들의 노멀라이제이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멀라이제이션 값인데 중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값으로 VBO를 만들어 주는데 VBO 만드는 거는 쉽죠? 여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벌텍스 버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벌텍스 버퍼에 우리가 필요한 벌텍스 버퍼를 바인드 해주고 여기에 데이터들 쭉 넘겨주죠. 이거 그리고 바인드 버퍼 제로 해주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도 젠 버퍼하고 바인드 버퍼에서 개수만큼 쭉 넘겨줬죠. 그리고 끝내주면 됩니다. VBO 만드는 것까지 했고 이제 정점 정보들을 순서대로 배치해서 삼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m number of index의 개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몇 등분 했는지에 각각의 사각형마다 6개의 정점이 필요하니까 6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쇼트 값으로 인덱스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초기 인덱스는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주죠. for int r은 똑같이 0부터 r이 작을 때까지 r for int a 앵글이죠. x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제일 밑에 있는 애는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원점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서 돌아가서 그리고 원점 밑에 위에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 돼요. 사각형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 사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쪼개서 삼각형 두 개를 어떤 순서로 그릴 거냐 인덱스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입 바꿔주고 R 곱하기 슬라이스 앵글 1을 더해서 A
번째는 R을 하나 더 보내주죠. 그 다음에 A를 하나 더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R을 하나 더 보내주고 인덱스인 거니까요. 자, 몇 번째에 있는 거냐인 거예요. 자, 보시면 예 하고 예. 얘가 얘하고 똑같죠. 그리고 얘가 얘하고 똑같죠. 즉 얘하고만 다른데 위치가 다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정점을 공유하면서 인덱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점, 인덱스 정보들 역시 VB 형태로 바꾸는데 그거는 위에 있죠. 여기 있죠. 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볼까요? 인덱스 버퍼 제너레이션하고 바인딩해서 그대로 인다이시즈를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는데 인덱스 버퍼이기 때문에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 벌텍스 버퍼가 아니고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형 메시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자, 서페이스 체인지드에서 이건 원래 두 개였죠. 항상 코드는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얘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서 서클 메쉬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가로로 긴 사각형이니까 원을 그대로 보려면 페이트를 2로 쪼개면 위아래로 꽉 차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을 앵글을 100개로 쪼개고 라디우스를 2개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드로우 엘리먼트는 라인 스트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 예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라인 스트립을 트라이앵글즈로 바꿔보면 제대로 그려졌는지 볼 수 있겠죠? 실행해 보면 원 안에 뭔가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원래 텍스처가 뭐였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원형 메시에는 이렇게 나와줘요.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원형 메쉬 만들기도 잘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구형 만들기예요. 구형. 지구본이죠, 얘는. 지구본처럼 안 보이시나요? 지구본 텍스처를 입힌 겁니다. 지구본 모양의 오브젝트고 지구본은 구형이기 때문에 구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각형이나 원형 메쉬로는 쉽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X축과 Z축 사이의 각을 파이, XZ 평면과 Y축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의 반지름은 그냥 1로 정의를 했어요. 곱하기 n 해주면 되니까요. 파이 값은 XZ 평면 위의 각이기 때문에 0도에서 360도까지 돌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가거나 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자,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y축하고 xz축, xz 평면 사이에 있는 이각 세타가 되는 거죠. 요 r, xz 평면과 y축 사이에 요 평면에서 r은 요 거리예요. 요 거리는 xz축 요 정점에서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요거예요. 세타 가격은 값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두 번 계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r 거리는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y값, 요 y값은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다음 x와 z축, x축과 z축 사이의 xz 평면에 있는 값입니다. 요 값은 파이 값으로 각을 파이로 쪼갠 거죠. 그죠? 자, 요 길이는 위에서 말했던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는 r이 되고요. 요 길이가 r이 되기 때문에 요 값 x축 방향의 거리값 x값은 r 곱하기 코사인 파이, z값은 r 곱하기 사인 파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식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y는 세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공식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총 50 바이 50.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동심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테두리만 가로, 세로 방향으로 쪼개는 겁니다. 막 경도 위도와 같은 개념이고요. 얘는 50 바이 50개의 경도와 위도로 쪼갰어요. 2601개 정도의 메쉬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구현에 들어가면 gles object. 헤더 파일로 가서 함수 헤더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void 스피어 메쉬를 만들어 주는데 라디우스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도 위도 가로 세로 방향의 쪼개는 개수는 같은 개수로 고정했어요. 그냥 왜냐? 다르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같게 하는 게 굳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로 세로는 동일한 개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카피해서 gls 오브젝트 헤더 파일로 갑니다. 각 인자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라디우스가 당연히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아이고.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으면 q debug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퓨어 메쉬에서 라디우스는 0보다 커야 돼. 아이고. 라고 해주고 라디우스를 똑같이 위스 나누기 2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가 잘려있는 구가 또 되겠죠. 몇 개로 쪼갤 거냐? 원형 메쉬와 마찬가지로 3개보다 많이 쪼개져야 됩니다. 근데
9이기 때문에 4개보다 많이 쪼개져야 한다고 정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짝수여야 돼요. 홀수가 되면은 위아래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죠. 홀수로 쪼개면 그의 모양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로 쪼갭니다. 4개 이상의 짝수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 4보다 작으면 슬라이스가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로 만들어주고 4보다 큰데 만약에 홀수면 슬라이스는 짝수여야 돼 라고 하고 1을 더해주는 거죠. 4개보다 커야 되고 4개보다 커야 되고 큰데도 홀수면 하나를 더해서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 값들에 대해서는 일단 함수를 완성한 다음에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값들이 안 들어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점의 개수는 당연히 1씩 더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가로 세로가 동일하니까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number of vertices는 1을 한 거를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이핑 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가져올까요? 여기 있다.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변수를 정의를 해 줍니다. i, j 하프 슬라이스도 정의해주고 텍스처 인덱스도 정의를 해줍니다. 자, ij는 뭐냐 하면은 i는 y축 방향 인덱스 즉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화면 아래인 마이너스 90도에서 화면 위인 90도까지 인덱스고요. j는 xz 평면위에서 x축에 시작해서 360도 돌아가는 인덱스입니다. 하프 슬라이스는 이 y축 방향의 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즉 하프 슬라이스 값이 딱 들어가면 y축 값이 0도가 되겠죠. 이제 폼을 돌면서 차근차근 정점의 값을 계산을 해 봅니다. 꼭 i는 마이너스 하프 슬라이스에서 시작해서 i가 하프 슬라이스가 될 때까지 쭉쭉쭉 올라갑니다. y축이죠. 그 다음에 xz 평면에서 0에서 0에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산해 주는 거죠. i 더하기 펄텍스는 밑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올라왔는지
여기에다가 number of slices 더하기 1 더하기 j 하면은 xz 평면에서 몇 번째까지 갔는지 그리고 곱하기 3 해주면은 x, y, z 세 개의 값에 대해서 들어갔겠죠. 자, 여기에서 세타 값은 어떻게 되냐? m파이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단위각이 되겠죠? 이게 몇 번째까지 갔냐? 세타 파이는 360도죠. m파이 360도를 넘슬라이스로 쪼갠 다음에 몇 번째 j까지 갔냐가 파이입니다. 밸류 값은 라디우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 자,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하면은 x좌표 값이 나왔죠. x좌표 값이 구했습니다. 지금 x좌표 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밸류 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0을 넣어주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로 안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정점 위치를. 여기가 x 좌표입니다. 그리고 y 값은 사인 세타가 y 좌표였죠. 이거 역시 QABS 발해서 엡실론보다 작으면 0을 넣어주고 볼텍스 좌표의 y 좌표 값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하면 z 값이 나왔죠. z 값도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넣어주면 x, y, z 값을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텍스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j를 넘슬라이스로 나누면 가로 방향, 즉 xz 평면에서의 정점 좌표가 나올 거고요. i의 이렇게 하면 y축 방향의 텍스처 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왜 텍스처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I 방향이고 J 방향이잖아요. 그죠? I 방향이고 J 방향입니다. 여기도 I 방향, Y축 방향, X축 방향이죠. 그래서
요 각 정점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 J 방향도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죠. 즉 S축 S 좌표는 J 인덱스를 따라서 쭉 가는데 이거를 n개 쪼갠 거니까 인덱스 J 나누기 넘 슬라이스로 계산을 해줬어요. 즉 오른쪽 끝을 중심으로 뒤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처의 T 좌표는 I 인덱스를 따라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에서 인덱스를 빼줘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니까 1에서 빼주는 건데 어차피 텍스처는 뒤집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즉 1 더하기 하프 슬라이스 한 거를 1이 아니라 I 더하기 하프 슬라이스 한 거를 여기서 하프 슬라이스만큼 더해준 거를 넘 슬라이스로 나눠준 값이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요거를 VBO로 또 정리를 해줘야겠죠. VBO 정리하는 거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펄텍스 버퍼에다 만들어 가지고 벌타이시즈 인덱스 넣어주는 거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역시 텍스처 코디네이트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고 그죠? 이제 인덱스를 정해줍니다. 인덱스 넘 오브 인다이시즈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각형이 넘 슬라이스 곱하기 넘 슬라이스만큼 있으니까요. 자, 인덱스는 0. 그쵸. 이렇게 시작합니다. i는 0부터 i는 j도 0부터 인덱스예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얘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일한 형태예요. 어떻게 동일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카피해서 자, R이 아니죠? 여기는 R 대신에 I를 썼고요. A 대신에 J를 썼잖아요. A를 썼어요. 슬라이스 앵글 대신에 넘 슬라이스를 썼죠. 그러면 똑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I 더하기 1에 J, I에 J 더하기 1 00 10 01 그리고 10 11 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각형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VBO 만드는 것도 해주면 됩니다. 이건 뭔 소리인지 이해가시죠? 얘네는 어차피 그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고 정점의 위치는 i하고 j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i, j 값에 더해지는 값을 보면 0, 0, 0, 0은 요 밑에 점이죠. 그리고 x가 1만큼 더 가고 y는 그대로예요.
다음 좌표가 x가 0으로 들어가고 y는 1로 들어와요. 이렇게 된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1, 0 이 점에서 1, 1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0, 1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된 삼각형을 그렸어요. 이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려서 사각형을 만들어줬죠. 이게 넘슬라이스 더하기 1만큼 계속 반복되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 가시죠?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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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구현이 됐으면 옵스크린 오브젝트로 가셔서 얘를 여기 트라이앵글로 돼 있으니까 라인 스트립으로 다시 바꾸고요. 얘는 지우고 스피어 메쉬를 하는데 역시나 하이트의 반만큼 하고 개수는 50개, 플레이스의 개수는 50개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하고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가운데 인덱스가 조금 애매하게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요 개수 3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었죠. 3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입체적인 모양이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4개 했었구나. 자, 우리 함수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봅니다. 요거 4개로 만든 3개 넣었으니까 여기 걸렸겠죠. 여기 걸려가지고 4개가 됐으면 아까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이상하죠. 인덱스 개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약상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3개를 넣어버리면 아까 그것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전혀 입체적이지 않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라인 스트립을 트라이앵글로 바꿔서 보더라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죠? 어디가 어딘지 모양을 정의하기가 애매한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50개 했었는데 아까 45개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깨지죠. 여기가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짝수개 그리고 4개 이상 해서 4개 하니까 그래도 위아래 비율은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최소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라인 스트립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즈로 바꿔서 한번 다시 볼까요? 뭔가 나무 윗부분만 올라와 있는 볼록 렌즈로 보는 듯한 뭐 이런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텍스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구에 그려진 놈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서 그려진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실제 메쉬의 정점의 위치 계산 방법은 사실 개발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구현할 오브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늘까지 소개해드린 방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원형이나 구형 메쉬 같은 경우도 쫙 펴가지고 사각형 메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좌표 값들만 잘 모아주면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그리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각형 메쉬나 원형 메쉬나 구형 메쉬나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소개해드린 방식 외에 더 나은 더 효율적인 방식의 메쉬 구성 방식은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구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검색과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의 7번째 에피소드인 렌더링의 필수 요소들, 프리미티브와 메쉬의 내용을 보시고 오셔도 더 좋습니다. 오늘의 글은 해당 블로그의 내용에 실제 구현 방법을 더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이제 초급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고요.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 보면은 더 많고 다양한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메쉬를 구성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개발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드린 이 메쉬와 더불어서 3D 그래픽스에서 가장 화려한 기능이죠. 3D 모델링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에서 화려하고 복잡한 모양의 캐릭터나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바로 모델링 데이터입니다. 또는 3ds Max, 마야, 블렌더 같은 모델링 툴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주 고급 기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델링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